여러분, 부동산 투자 서울에 하시겠습니까? 지방에 하시겠습니까? 정답은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한정훈의 부동산 썰. 쌀. 한정훈의 부동산 썰. 자, 이제 한여름입니다. 30도가 넘어가는 이 정말 무더운 날씨에 건강들 잘 챙기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썰은요, 서울과 지방의 이 디커플링 현상,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세미나 얘기를 좀 해보죠. 6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2시에서 5시 3시간 동안 세미나를 진행을 하는데요. 주제는 서울 재개발 시대 반드시 잡아야 할 핵심 투자 지역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항상 제가 가장 부동산에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정책 방향이잖아요. 이 정책 방향. 정책이 어디로 가느냐를 우리가 쫓아만 갈 수 있다면 절대 투자에서 실패를 하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저는 단언을 합니다. 자, 동쪽 방향으로 지금 가야 되는데 이 서쪽으로 가면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자,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집이 부족하다, 공급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 많이 뉴스에도 나오고 하니까 많이들 아시죠. 자, 공급이 부족한 이런 시기에 정부에서는 어떻게든지 공급을 획기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제를 푸는 그런 것들을 계속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장 상황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여태까지. 금리도 높고 여러 가지 PF 부실이니 역전세니 집값은 떨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있다 보니까 이런 정부의 부양책들이 크게 우리 가슴에 와서 닿지를 않았었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이제부터 올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상승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초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양극화인데요. 서울은 지금 부동산 시장 어떻습니까? 서울의 거래량 계속 늘어나고 있죠. 1월이 변곡점이 됐어요. 제가 역시 얘기한 대로 제가 1월달 제 유튜브에서도 얘기를 계속 했었죠. 1월이 시장의 변곡점이 됐다. 그래서 계속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집값은 올라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분명히 드렸는데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은 계속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매매가가 상승하고 있고요. 반대로 지방은 아직도 미분양 물건들도 아직도 적체가 되어 있는, 그래서 침체해지고 있는, 그래서 서울과 이 지방 시장의 양극화, 이것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지금 3월, 4월 4천 건을 넘어갔죠. 3월달, 4월달 4천 건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오르고, 지방은 거래 절벽과 미분양 등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 양극화 얘기는 많이 했지만 정말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거 느끼십니까? 기사를 한번 보면요. 서울에서 비교적 가격이 비싸지 않은 지역이죠. 노원구, 도봉구. 우리가 보통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해서 집값이 서울에서 가장 안 오르는 아주 세 군데 하면 노도강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었죠. 그런데 노원, 도봉까지 다 오른 서울 아파트값, 지방은 매물 적체, 이렇게 지금 양극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이런 쪽은요, 사실은 이런 강남이나 이 중심 지역들이 지금 아파트 매매값이 올라도 거래가 그렇게 많이 안 됐는데 지금 3월 이후부터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갭투자 수요가 지금 붙고 있다, 이런 기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양극화 심화, 서울은 웃고 지방 울고, 같은 내용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게, 양극화가 어제 오늘의 일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예전에 이 서울에서도 지금 집값의 편차가 크잖아요. 그래서 지금 강남과 강북의 집값은 차이가 큰데요. 사실 강남의 집값이 강북보다 비싸진 거는 2000년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전에는 오히려 강북의 집값이 더 비쌌다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격차는 특히 지방과 이 수도권, 서울을 비롯한 경기, 여기를 수도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가 예전에는 요만큼이었었다면 지금은 점점 이렇게 커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는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한번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죠. 자, 전국 아파트 값 양극화 심화. 이렇게 해서요, 매매, 이렇게 계속 오르고 있죠. 그래서 10.13배. 고가주택과 저가주택 사이 격차가 매매는 10.13배가 나고 있다. 그리고 전세는 7.96배. 이렇게 지금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고가주택과 저가주택의 격차가 이렇게 커지는 거는 점점 더 심해질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서울 및 수도권 집값은 상승하고요. 지방 집값 하락으로 주택거래는 위축이 돼 있고, 이렇게 양극화, 양극화 커졌어요. 예전에 우리 그 부동산 시장을 한번 보면요. 한 20년 전, 이때 보면은, 그때는 커플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디커플링이라는 거는 서로 다르게 간다는 비동조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커플링은 동조화 현상이거든요. 예전에는 어떤 재밌는 게 있었냐면요. 옛날에 그때는 제가 커플링 현상이라고 했어요. 커플링 현상. 이 커플링 현상은 동조화 현상이라고 해요. 비동조화랑 반대. 이게 그 전에는 이런 현상을 보였었어요. 뭐냐면은 집값이 계속 침체하다가 강남이 막 이제 오르기 시작해요. 강남권이 일단. 강남이 오르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를 갔어야 돼요? 강남에 오르면 강남에 미리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못했네. 그럼 어디를 갔어야 돼요? 과천으로 뛰어갔어야 돼요. 과천. 시차를 두고 과천이 막 오르기 시작해요. 근데 과천에 가려고 했는데 그만 또 늦었어. 그럼 어딜 갔어야 돼요? 분당을 갔어야 돼요. 분당도 못 갔다. 그럼 예전에 또 용인으로 가. 이런 식으로 계속 커플링 현상으로, 동조화 현상으로 강남에 오르면 서서히 지역, 그 외곽에 있는 지역까지 다 오르는 이런 현상. 그게 이제 서서히 경기도 지방까지 번지는 이런 현상을 보여서 이 동조화를 보이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 양극화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비동조화 현상이 지금 상당히 강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의 일부 지역, 압구정동이라든지 완전히 고가의 그런 아파트 지역이죠. 압구정동 같은 데는 이미 최고가를 갱신한 곳도 있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안 팔리는, 오히려 아직도 그 최고가를 갱신 못한 지역도 많은데, 이 초고가의 그런 지역에서는 이미 정고점을 갱신했다는 거 참 신기하죠. 이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양극화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서울에서도 양극화가 커지고, 이 고금리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투자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회에 고가의 주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기 지역 경제 불균형, 고금리, 투자 심리 확산, 규제 완화 이런 것들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제 한마디로 얘기를 드리면은 양극화가 커진다는 거예요. 양극화가 점점 서울에서조차도 양극화가 커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우리 뭐라 그랬어요? 지방에 살면은 무조건 서울로 보내라. 공부를 대학도 서울로 보내고 무조건 서울로 다 가야 된다. 직장도 서울에서 얻고 전부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집도 물론 이제 서울에 사면은 된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서울에서조차도 서울에 25개 구 있는 거 아시죠? 구가 25개 구가 있습니다만 그 25개 구가 예전엔 동등하게 같이 이렇게 더 많이 오른 지역과 좀 작게 오른 지역 이런 식으로 같이 이렇게 올라왔다면 앞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울에서도 양극화가 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지역별 격차 심화 같은 얘기인데요. 자, 수도권 중심, 서울 경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전세 가격, 그 다음 분양 가격 오르고 있죠. 근데 이 지방은 어떻게 돼요? 지금 하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매가도 지금 오르지 않고 예전에 정고점도 회복을 못하고 있다. 전세가도 하락하고 있고 그래서 지역별의 격차가 점점 커진다. 서울은 분양 가격 대비 청약 경쟁률이 높은 곳이 등장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청약통장 만점자가 당첨이 되는, 이게 점점 청약 점수가 좀 올라가고 있죠. 예, 그래서 근데 지방은 지금 아쉽게도 미분양 물량이 아직도 적체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미분양 물량이 적체가 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다주택자 규제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시나요? 다주택자 규제, 이게 왜 지방에 미분양 물건이 적체가 될까요? 다주택자 규제가. 자,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어떻게 했어요? 다주택자는 투기꾼이라는 프레임을 씌웠죠. 그래서 다주택자는 투기꾼이야. 그래서 이 투기꾼을 잡아야 돼. 투기꾼을 잡으려면 어떻게 돼요? 뭐 양도세도 중과하고 종부세도 강하게 때리고 재산세도 강하게 매기고 가지고 있으면서 한마디로 가격이 오르는 것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게끔 하겠다라고 해서 다주택자를 막 두드려 팼죠. 자, 이렇게 되니까 정부에서 뭐라고 했어요? 1주택만 가지고 있어라. 1주택만. 주택은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아니고 내가 거주하는 용도로만 써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실제로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택은 거주재 플러스 투자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갖다가 정부에서 주택은 투자재 아니야. 투기도 아니고 오로지 거주 용도로만 써야 돼. 이제 앞으로 오르지도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누가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식과 전혀 다른 의식을 가지고 지난 정부에서 정책을 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다주택자를 규제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내가 집이 5채가 있는데 그 5채 중에 한 채는 집이 서울에 있어요. 그리고 4채는 지방에 있어요. 그러면 1주택을 만들어야지 이런 다주택자 규제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서울에 똘똘한 집을 한 채를 남겨두고 지방에 있는 집 4채를 파는 거예요. 또 서울엔 난 집이 없고 지방에 5채가 있어. 그래서 1주택을 자꾸 만들으래, 정부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방 걸 팔고요. 그 판 돈을 은행에 넣으니까 물론 그런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걸 부동산 쪽으로 다시 이동을 시키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똘똘한 한 채를 찾아서 서울에다 한 채를 사놓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서울에 있는 집들은 뭔가 거래가 되는데 이 지방에 팔아버리잖아요. 지방에. 그러니까 물건들은 계속 지방 물건들만 팔리고 적체가 되는 거죠. 물건이 쌓이는 거죠. 서울은 오히려 물건이 팔리고. 그래서 이 다주택자 규제가 오히려 이 양극화를 더 부추기는 면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그 양극화는 이게 지역경제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주택수요 감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이거 100%예요. 그런데 이게 지역경제 불균형이 심화된다는 거는요, 모든 선진국들이 다 똑같아요. 미국도, 영국도, 프랑스도 다 똑같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미국같이 똑똑한 두뇌들이 있는 노벨상 받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미국은. 그런 똑똑한 천재들이 있는 그런 나라조차도 이 양극화는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뉴욕에 집 한 채를 가지면은 디트로이트에 가면 29채를 살 수 있다는 거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지금 양극화가 커져가고 있다는 거. 우리보다 더 커지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강남 상구의 평균적인 가격, 강남이 제일 비싸다고 보니까 강남 상구의 평균적인 아파트 가격을, 중간 가격을 가지고 한 15억 될까요? 중간 가격이면? 그걸 가지고 청주나 이런 울산이나 이런 곳에 가서 집을 과연 20몇 채씩 살 수 있을까요? 못 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미국이 우리보다 더 격차가 더 많이 벌어졌네. 한 채 가지고 29채, 20몇 채를 살 수 있으니까 우리는 10채도 못 사요. 자, 그러면은 우리보다 더 벌어졌네. 저렇게 모든 국가가 내세우는 게 지역균형 발전이거든요. 지역이 골고루 잘 살아야 된다. 너무도 당연하고 지당할 말씀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미국 같은 나라도 결국은 양극화는 점점 더 커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양극화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높은 고금리로 인한 부담으로 자산 가격이 높은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하고 주택 구입에 대한 부담, 이게 뭔가 말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높은 고금리로 인한 부담으로 수요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서울의 고가의 주택을 사들이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들은 집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고금리 때문에. 현재 고금리가 문제라면. 자,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서울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했죠. 이게 지금 가장 집이 공급이 부족한 데가 서울이잖아요. 이게 언제까지요? 2029년도까지는 서울에 주택 공급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서울에 매년 몇 채가 들어와야 되느냐? 입주 물량이요. 매년 들어와야 되는 입주 물량이 옛날에는 한 5만 5천 가구 이러다가 그것도 이제 줄어서 매년 들어오는 게 지금 아실의 자료로는 한 4만 한 6, 7천 가구 정도가 매년 공급이 돼야 된다고 해요. 아실이란 사이트 아시죠? 그러면은 4만 6천 가구 정도가 매년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공급은 턱없이 지금 못 미치고 있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인허가 뭐 착공 물량 왕창 줄어서 점점 더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그런 양상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이 정부에서는 어떻게든지 서울의 주택 공급을 빠른 시간 내에 늘리겠다라고 지금 하고 각종 완화책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자, 현금 보유를 하고 간마한 투자자들이 서울 및 수도권으로 부동산 투자 쏠림 현상. 이거 이제 양극화가 본격적으로 되는 거죠. 여기 나왔네요.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 그렇죠?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 그래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그래서 지방 물건들은 오히려 팔고, 그러니까 지방의 물건이 계속 쌓이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안타까운 일이죠. 같이 이렇게 전부, 잘 살면 좋은데, 자, 외지인이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 추이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외지인들이, 그러니까 지방에,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지방에 있는 분들이 서울에 와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겁니다. 미국도 똑같습니다. 미국도 다른 주에 있는 부모들이 아들이 뉴욕에 와서 이제 일을 해요. 거기서 직장을 다니는데, 이거 시간이 가면은 우리 아들이 뉴욕에는 아예 집도 못 사겠네, 라고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부모님들이 그 뉴욕에다 집을 어떻게든 마련해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부모랑 마음이 똑같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외지인들이 옛날에 2006년도는 17.9% 아파트 매입 비중이 17.9%였는데 이게 점점 지금 날이 가면 갈수록 늘어가지고 지난해에 24.6%까지 지금 올랐어요. 외진 아파트, 서울 아파트 비중이. 2024년 22.9%인데, 24년 줄은 거 아니야? 천만에 줄은 게 아니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몇 월 달입니까? 지금 6월 달이에요. 6월 달. 아직도 6개월 남았어.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2023년도보다 훨씬 더 많은 매입 비중을 외지인들이 가지고 갈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왜 서울에 투자요? 자산 가치, 그렇죠. 자산 가치가 서울이 제일 크다. 그리고 안전성 부문에서도 좋은 투자다. 이렇게 생각해서 외지인들이 전부 다 이 서울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문재인 정부 5년간 아파트 실거래가 상승률을 보면요. 2017년에서 2024년 5월까지 2017년 5월에서 매매가가 서울은 94.15%가 올랐고요. 서울. 지난 정부 때 정말 많이 올랐네요. 서울의 아파트 값이. 지방은 19.17% 올랐습니다. 정말 미미하게 올랐죠. 자, 전세도요. 서울은 31.49%가 오른 반면 전세는 26% 올랐어요. 그러니까 항상 서울이 지방보다 상승률이 매매나 전세나 훨씬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자산 형성의 가치가 서울이 더 안전하고 확실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최근 1년간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변동률, 그래서 실거래가를 분석을 했어요. 이게 2023년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1년 동안입니다. 1분기. 자, 그런데 작년에 떨어졌다며, 집값. 지난해 떨어졌다며. 떨어지긴 뭐가 떨어져요? 이게 보세요. 서울은 6.16%가 올랐어요. 이게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근데 서울에서 서울 평균이 6.16%인데 가장 많이 오른 데가 어디예요? 강남, 서초, 송파, 강동이 가장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10%, 그렇죠? 10.35%. 그러니까 결국은 앞으로 투자는 입지 가치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도 여실히 보여줍니다. 부산 마이너스 0.5, 0.7, 광주 0.9, 대전이 4.69, 울산 2.16. 이런 식으로 조금씩 올랐지만 서울에 비할 바는 못 된다는 거죠.
현재 상황은 뭐 규제 완화 정책 많이 쏟아내고 있지만 이게 이제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죠. 그리고 이게 지금 계속 강대강 대치로 여야가 하기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쉽게 법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실망할 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국회에서 법을 바꾸지 못하면 지방세법 시행령을 바꿔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양도세 중과를 지금 일반 과세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죠. 일반 세율로 중과가 아니고 그거 지방세법 시행령을 바꿔서 1년 단위로 다시 연장해서 지금 양도세 중과도 현재까지 지금 없는 거죠. 아직 1년 단위로만 계속 지금 연장을 하고 있죠. 그럼 취득세는 어떨까요? 취득세도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지만 취득세도 역시 여당에서 마음만 먹으면 지방세법 시행령을 바꿔서 취득세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1년 단위로 다시 바꿔야 계속 유지를 해야 되겠지만 자, 그런데 임대사업자 규제, 다주택자 규제 이거 여전하죠. 이 다주택자 규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요. 이 지역별로 이 차별화된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 이제는 지역마다 이 디커플링이 생기기 때문에 비동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지역을 어떻게 살려갈 건가, 지역마다의 어떤 특화된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방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주택을 공급하는 공급의 한 축인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는 없애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전세값 계속 오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세값도 오르고 이 다주택자 규제를 자꾸 하게 되면 지방 시장도 역시 타격을 입을 것이다. 다주택자들이 지방의 물건도 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뭐 대책들이 나와야 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양극화라는 건 이 양극화는 절대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양극화는 미국도 못 피해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필연이에요. 필연. 양극화는 필연. 양극화는 필연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정부에서 지방을 어떻게든지 좀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뭔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일자리도 늘리려고 하고 지금 그러고 있지만 결국은 양극화는 필연적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집 장만과 그리고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늦추지 마시고요. 빠른 속도로 빠르게 움직이셔야 돼요. 지금 부동산은요. 제가 말씀드리듯이 양극화는 계속 심화될 수밖에 없고요. 그 심화되는 양극화 속에서 우리는 투자의 최적의 상품을 찾는 게 가장 관건이 아닌가. 재테크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부동산 썰 여기까지입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